초공 감자가 회피형의 자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공 감자의 존재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드라마틱한 상황이나 고함 혹은 조종이 필요하지 않은 일종의 감정적인 힘 말입니다. 특히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과 함께할 때 초공 감자는 결코 말다툼으로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함없는 존재감, 깊은 통찰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성으로 회피형의 자아를 서서히 해체합니다. 초공 감자가 회피형의 자아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그들의 흔들림 없는 자존감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자신의 침묵에 안달내며 자신을 고치려 들거나 가까워지려 애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초공 감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존중합니다. 회피형이 차갑게 돌아설 때 초공 감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섭니다. 감정적인 친밀함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만으로도 회피형의 자아는 크게 흔들립니다. 그들은 언제나 감정의 거리를 자신이 통제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초공 감자를 애원하게 만들거나 비위를 맞추게 하거나 위축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회피형의 내면 어딘가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무심함, 침묵, 회피와 같은 자신들의 평소 무기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초공 감자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저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반응은 그 어떤 직접적인 충돌보다도 회피형에게 더 깊은 타격을 줍니다. 두 번째 신호는 초공 감자의 감정적 엑스레이와도 같은 투시력입니다. 초공 감자는 타고난 직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이 오가지 않아도 상대방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종종 회피형 당사자보다 그들의 행동 패턴을 더 잘 이해하곤 합니다. 회피형은 쿨한 척하거나 침묵과 농담 혹은 지적인 거리두기 뒤로 숨으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초공 감자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회피형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켰다는 사실입니다. 회피형은 감정적으로 닿을 수 없고 속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웁니다. 하지만 초공 감자가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이 거리를 두는 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피하는 것뿐이죠. 라고 말할 때 회피형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통제와 감정적 숨바꼭질을 먹고 자라난 자아는 그토록 예리하고도 따뜻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것은 공격으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감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찔린 듯한 압도감을 줍니다. 회피형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길지 모르지만 내면은 심하게 요동칩니다. 누군가 자신을 완벽하게 파악했음에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 아닙니다. 자아를 완전히 해체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초공 감자의 태도입니다. 회피형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종종 뒤로 숨거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거나 감정적인 교류를 차단합니다. 그들은 혼란을 만들어내고 상대방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초공 감자는 그런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으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나친 생각에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 감정적인 게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냥 지나쳐 걸어갑니다. 회피형이 차갑게 굴 때 초공 감자는 따져 묻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조용히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초공 감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거두기로 마음먹었을 때 회피형은 마치 진공 상태에 빠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순식간에 회피형이 가졌던 감정적인 우월감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힘이 증발해버리고 이것은 그들의 알량한 자아를 갉아먹습니다. 회피형의 정체성은 종종 상황을 통제하고 상대보다 덜 마음을 주며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에 뿌리를 둡니다. 하지만 초공 감자가 반응을 멈추고 자신의 중심을 되찾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제 회피형이 홀로 남아 고민하게 됩니다.
왜 자신의 평소 방식이 통하지 않는지, 왜 상대방이 자신을 잡기 위해 애쓰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 침묵, 그토록 평온한 이별의 징후는 그 어떤 격렬한 감정 폭발보다도 훨씬 큰 목소리로 회피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회피형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초공감자의 치유 에너지입니다. 회피형은 종종 깊이 뿌리 박힌 상처, 무가치하다는 감정,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믿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독립심, 비꼬는 태도, 그리고 지적인 갑옷 아래에 이 상처들을 깊이 묻어둡니다. 하지만 초공감자와 함께 있을 때 무언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느끼는 동시에 강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초공감자의 다정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열려있는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지만 바로 그 개방성이 회피형이 꽁꽁 잠가두었던 모든 것들을 흔들어 깨우기 때문에 몹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의 일상적인 감정의 방어막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초공감자는 회피형을 뜯어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감정의 거울이 되어주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회피형에게 깊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정적으로 솔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수치심, 다가갔다 밀어내는 행동에 대한 수치심, 스스로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 말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빛나는 그 에너지 아래서 회피형의 억눌린 자아는 더 이상 원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회피형은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억지로 관계를 망치려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깊은 내면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회피형의 자아가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초공감자가 분노가 아닌 평온함 속에서 떠나갈 때 나타납니다. 거리두기와 실망에 반복되는 춤을 견뎌낸 초공감자가 아주 담담하게 떠나가는 것만큼 회피형의 자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 이별은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함도 가르침을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초공감자 스스로가 자신의 진짜 가치를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아도 상대가 먼저 매달리고 용서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회피형은 어느 순간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민낯을 너무도 선명하게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초공감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험한 말로 관계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저 이 관계의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에는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내가 나 자신을 저버리게 만들 힘이 없어요. 쫓기는 것에 익숙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한껏 부풀어 올랐던 회피형의 자아는 그 순간 한없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봐준 유일한 사람, 단단한 벽을 쳤음에도 자신을 사랑해준 그 사람이 더 이상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보지 않고 그저 고질적인 행동 패턴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입니다. 회피형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상실감은 그들을 오랫동안 괴롭힙니다. 그 여운이 길게 남는 이유는 초공감자가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피형이 쥐고 있던 통제권이라는 환상을 함께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제 회피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초공감자가 내내 보아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고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 초공감자는 물리적인 힘이나 분노로 회피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회피형의 자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진실, 자존감, 그리고 조건 없는 명확함을 스스로 체화함으로써 그 자아를 해체시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 본연의 모습으로 단단히 서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거부할 뿐입니다. 그런 힘은 매우 조용하지만 회피형이 살면서 느끼게 될 가장 크고 강렬한 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주는 모닝콜이자 내면이 성장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초공감자가 당신의 삶에 나타났을 때 당신에게는
단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성숙해지거나 아니면 영원히 숨어버리거나 거짓된 자아는 그들의 존재 앞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진짜 마음만큼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초공감자를 잃은 회피형이 왜 그토록 심하게 흔들리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이제 그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그것은 초공감자가 분노하며 맞서 싸웠거나 사랑을 애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공감자는 억지로 회피형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아하게 거울을 들어 올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회피형이 거리두기와 방어막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성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의 자아에 금이 가버린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초공감라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고요함, 명확함, 그리고 감정적인 게임에 휘말리기를 거부하는 단호함에 있습니다. 강해지기 위해 소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원망 없이 조용히 돌아서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회피형이고 이와 같은 사람이 당신의 삶에 다가왔다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들을 밀어내지 마세요. 그 거울 앞에서 겸허해지시길 바랍니다. 당신 내면의 더 깊은 무언가를 깨워내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인생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무언가를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사랑, 그리고 깊은 감정적 진실에 대한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결코 망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